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즈멘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YG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슈로는 이 블랙핑크 멤버들이 멤버 단위로는 전속 계약을 완료를 했는데, 멤버들 개인 단위로는 전속 계약에 실패를 하면서 주가가 한번 이렇게 좀 변동성이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사실 이 지금까지 YG 엔터테인먼트는 좀 굉장히 이 블랙핑크에 의지하는 바가 좀 많이 컸었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게 이 블랙핑크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이 차세대 아티스트들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트레저 그리고 베이비몬스터가 이 블랙핑크의 후배들인데, 이 두 그룹이 지금 어떻게 좀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좀 활동 전망은 좀 어떠나, 이 부분 좀 영상에서 말씀을 같이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향후에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흐름의 향방은 어떻게 나아갈 가능성이 높나, 이 부분도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레저 먼저 한번 좀 보시면요, 최근에 일본에서 미니 앨범을 이제 3집을 냈는데 빌보드 재팬 주간 앨범 차트 1위를 달성했다는 내용입니다. 2월 27일 어제 올라온 이슈이고요. 내용을 좀 간단히 먼저 좀 볼게요. 트레저가 이 세 번째 일본 미니 앨범으로 빌보드 재팬 정상을 꿰차며 현진의 변함없는 인기를 증명을 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미니 3집에게 뭐 1위를 차지했다라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국내 정규 2집 리부트도 3위에 다시금 안착해 주목이 되고 있고요. 새 앨범 발매와 더불어서 대규모 일본 투어가 지금 한참 진행 중입니다. 이 트레저가 이 상황이 진행됨에 따라서 다시금 탄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된다라는 내용의 이슈입니다. 다음으로 보실 이슈도 뭐 마찬가지의 이슈인데 조금 더 자세히 좀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요, 자, 이 부분을 좀 보실게요. 지금 현재 이 미니 앨범 3집이 일본 차트에서 1위를 진행하고 있다는 그 내용과 더불어서 여기서 추가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편 트레저는 7개 도시 그리고 16회차에 달하는 일본 두 번째 대규모 투어 리부트를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이 YG 엔터테인먼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표한 이슈입니다. 일정이죠. 사실 보시면요, 이 트레저가 일본 투어를 마치고 나서 이제는 좀 글로벌적으로 투어를 할 것이다, 시작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해당 이슈를 살펴보시기 전에 먼저 이 아래쪽 박스를 먼저 좀 보실게요. 한편 트레저는 현재 7개 도시 그리고 16회차에 달하는 일본 두 번째 대규모 투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최근에 후쿠오카 그리고 사이타마, 아이치, 오사카, 후쿠이, 나고야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들은 2월 22일부터 23일은 히로시마, 그리고 3월 2일부터 3일은 카나가와, 그리고 이걸 잘 성황리에 마치고 나서 이제 이 두 번째로 이렇게 글로벌 투어를 간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당장 지금 시점에서 남아있는 이 일본 투어는요, 이 3월 2일에서 3일 열리는 이 카나가와 여기로 가는 이 투어 하나 딱 남았고요. 이거 마치고 나서 이제 5개 도시 그리고 총 8회에 걸쳐서 진행되는 5월 4일 마닐라를 시작으로 5월 18일 홍콩, 5월 24일, 25, 26일은 방콕, 6월 22일은 쿠알라룸푸르, 그리고 6월 29일, 30일은 자카르타로 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블랙핑크 뒤를 이은 이 후배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가져가고 있구나 라는 점을 우리 여러분께서 좀 포인트를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실 건 단연 이 베이비몬스터에 관련된 이슈일 수 있겠죠. 방금 보셨던 이 트레저가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면, 이 베이비몬스터는 좀 약간 이 북미 쪽에서 인기가 좀 많습니다. 지난해 말에 데뷔한 굉장히 따끈따끈한 걸그룹이에요. 배럴업이라는 데뷔곡으로 데뷔를 했는데, 이때 당시 미국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 49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데뷔하자마자. 그래서 YG가 7년 만에 선보였던 굉장히 오랜 기간 공을 들였던 걸그룹인 만큼 굉장히 이 세간의 팬들도 주목을 많이 하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 데뷔 전부터 핵심 멤버로 꼽혔던 아현이라는 멤버가 건강상의 이슈로 인해서 좀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완전체로 다시 돌아온다는 내용이에요. 이어서 이 관련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요, 이제 데뷔 3개월 만에 완전체 활동 소식을 알렸다는 내용입니다. 자, 건강상의 이유로 데뷔에서 빠졌던 마지막 멤버 아현이 합류를 하면서 이어 오는 4월 1일 미니 1집으로 활동의 쐐기를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라는 내용이죠.
그치만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좀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비몬스터는 K-팝 데뷔곡 뮤직비디오 최단 기간 조회수 1억 뷰를 달성을 하는 등 초반 이슈를 어느 정도 선점하는 데 성공을 했었어요. 근데 이 신인으로서 신선한 이미지가 느껴지지 않아서 보급형 블랙핑크다. 그리고 이 대중들이 대형 엔터사의 신인한테 기대한 이 참신함에 베이비몬스터가 미치지 못한다는 데 있어서 공감의 목소리가 좀 크게 울렸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의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지금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우리도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좀 면밀히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 글로벌적인 경제의 영향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 그리고 무역 전쟁,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등등등 이런 것들은요,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들을 강화시키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주식시장이나 특히 엔터테인먼트 산업 같은 이런 비필수 소비재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소비자가 지갑을 여는데 많이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디지털 세상으로 변환을 맞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측면으로 또 한번 살펴보면 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새로운 기회도 물론 제공을 했어요. 근데 동시에 이 시장 안에서의 경쟁을 굉장히 가속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기존의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들이 이렇게 막 좀 분산이 되면서 수익성에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또한 이 K-팝을 포함한 콘텐츠 글로벌 확산은요, 시장 포화 상태를 굉장히 빠르게 도달하게 만들었고, 이는 향후 이 성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앞으로 향후 성장성에 좀 대해서 우리가 좀 이 측면으로 보려면 아직도 좀 무궁무진한 그런 기회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이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기업적인 측면에서는요, 내부적인 도전 과제도 아직 있어요. 뭐냐면 이건 계속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될 그런 숙제 같은 겁니다. 일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요, 경영 문제나 또 스캔들, 그리고 아티스트와의 재계약 이슈 등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신뢰성과 또 브랜드 가치에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이 무서운 건 뭐냐면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에요. 투자자들의 신뢰를 하락시킨다는 점. 또한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선 지금 현재의 이 소비자들의 행동 변화에 우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 행동. 이 내용은 좀 뭐냐면요, 우리 여러분들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콘텐츠 소비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후 소비자들의 콘텐츠 소비 행태가 좀 다변화가 되면서 일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도 했어요. 또한 이 디지털 변환을 맞아서 이 소비자들의 콘텐츠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졌고, 선택의 폭도 넓어짐에 따라서 이런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은 더욱더 이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압박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주가 하락에 압력을 가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고,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요, 이러한 상황을 좀 면밀히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평가해 나가야겠죠. 그죠? 여기까지 좀 다소 조금 무거운 내용을 제가 좀 다뤄봤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이제 이게 그룹들, 아티스트들의 이슈는 아니고요, 이 YG 엔터테인먼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 회사 차원에서의 이슈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 이슈는요, 아마 좀 관심을 갖고 계신 주주님들이라면 알고 계신 이슈입니다. 지난해 말에 올라왔던 이슈입니다. 빅뱅과 블랙핑크 후계자를 찾기 위해서 YG가 이 전국 투어 오디션을 개최를 한다는 내용의 이슈였어요. 이렇게 아마 지금은 끝난 걸로 좀 확인이 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1월 13일에 시작으로 해서 제주도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2월 17일과 18일 이렇게 걸쳐서 빅뱅과 블랙핑크의 후계자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YG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신예 인재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YG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오디션 투어도 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 올해 이번 달 올라왔던 이슈였어요. 이 YG 블랙핑크 트레저 이을 신인 발굴한다. 공개 오디션을 또 한 번 개최를 한다. 근데 방금 보셨던 건 우리나라 국내에서 개최를 했던 그런 전국 투어 오디션이었다면, 지금 이건요, 여러분, 이 에이벡스라는 기업과 같이 콜라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본입니다. 일본. 이 내용은 한번 좀 같이 좀 살펴볼게요.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YG 엔터테인먼트는 일본 에이벡스와 함께 YG 에이벡스 오디션을 진행을 한다. 그리고 이 에이벡스가 어떤 회사냐면요. 일본을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예요. 그래서 협력으로 YG 엔터테인먼트와 진행을 하고 있는 오디션이고요. 삿포로를 시작으로 해서 나고야,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 센다이, 오키나와 등 일본에 있는 주요 7개의 도시에서 약 10회차에 달하는 대규모 오디션을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성별과 국적에 상관없이 2003년생부터 2013년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이번 달인 이번 달이 2월에서 3월 10일까지 온라인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러한 이슈도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시면서 그래도 내가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이 YG 엔터테인먼트가 회사 차원에서 절대 가만히 있지만은 않구나. 딱 이 정도 이슈를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좀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 YG 엔터테인먼트 차트를 한번 좀 같이 보면서 향후에 이 주가 흐름의 향방은 어떻게 나아갈 가능성이 높을지 이 부분 같이 말씀 나눠볼게요. 차트로 넘어와서 한번 좀 같이 보시면요. 너무 과거 차트부터 사실 우리가 분석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 보니까 그래도 이 지난해였던 23년부터의 차트를 한번 좀 놓고 보시면요. 자, 이때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때를 좀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좀 굉장히 약세였습니다.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G드래곤이 계약 만료가 되면서 또 G드래곤이 이 마약과 관련된 루머에 휩싸이면서 YG 엔터테인먼트 굉장히 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는 이 블랙핑크가 개인별 멤버들이 재계약이 불발이 되면서 또 한번 주가가 큰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비단 우리 YG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뭐 SM 그리고 뭐 하이브 그리고 뭐 큐브엔터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있지만 그러한 업종들도 다 대부분 비슷하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한 기업의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물론 조정이 나온 부분도 있지만 그냥 지금 현재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좀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시더라도 여러분 지금 현재 이 파란 색깔 라인 보이시죠? 이게 지금 현재 주가 라인입니다. 오늘 장에서 지금 현재 41,95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전날 종가 대비해서 4%가량 지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추세인 거예요. 자, 근데 주가는 거의 굉장히 바닥권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한테 오늘은 이런 차트의 뭐 히스토리 부분들을 다 이제 읊어가면서 분석을 해드리는 것보단 가장 최근에 이 주가의 흐름만 좀 놓고 좀 볼게요. 지금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지금 박스권 형성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저점이 있죠, 여러분. 이때 41,100원을 최저점을 찍고 나서 다시 좀 상승을 해주나 싶다가도 다시 이쪽 라인에서 지금 좀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권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어요. 오늘 지금 현재 시간이 여러분 오전 11시 51분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거래량이 75,000 거래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수급 자체가 그냥 굉장히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도 이렇게 좀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좀 단편적인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최근에 이렇게 확인했던 최저점이죠. 약 4만원 라인. 약 4만원 라인에선 지금 이렇게 지지 구간이다. 이쪽 근처가 지금 현재는 지지를 해주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편적으로 또 이 저항 라인 자체도 이 박스권 상단 부근인 약 46,000원 선. 약 46,000원 근처에서는 저항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앞으로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체가 지금 현재 굉장히 바닥권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회사가 엄청난 뭐 리스크를 안고 경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또 터져나올 악재들도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조금 더 거시적으로 좀 놓고 보시더라도요. 이게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주가가 굉장히 바닥권에 위치를 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주가는 무조건 우상향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좀 기술적인 이 차트의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저의 순전히 100%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절대
절대로 정답은 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영상에서 우리 여러분께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이런 좀 전반적인 산업 현황과 앞으로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우리가 면밀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최근 이슈와 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떠신지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의 밑에 댓글로 여러분들 생각을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신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뭐 예측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좀 이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땐 지금 현재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주가가 우상향을 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좀 미시적인 관점에선 가장 최근 차트 주가 흐름에선 이 지지 라인은 약 4만원 선 그리고 저항 라인은 약 46,000원 구간이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우리 여러분께서 저런 견해도 있네 라면서 그냥 좀 단순히 참고만 해 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투자 판단하실 때 근거 마련에 좀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YG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최근 이슈들, 이 블랙핑크 뒤를 이을 차세대 아티스트, 후배 아티스트들에 관련된 이슈 먼저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할 우리의 좀 마인드셋, 이 부분도 좀 한번 다뤄봤고, 그리고 이 차트를 좀 보면서 앞으로 향후 이 주가 흐름의 향방은 어떻게 나아갈 가능성이 높나, 이 부분도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우리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데이업 채널도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서 굳이 이 YG 엔터테인먼트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저희 데이업 채널 들어오셔서 그 종목명 검색하시면 아마 저 말고 다른 전문가님들께서 종목 분석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를 해 놓은 게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데이업 채널도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내가 놓쳤던 부분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도움 받아가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조금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눠봤고요.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절대로 짧지 않은 영상인데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